크기 비교의 방향 비교면 크기 비교니까 1과 비교한다고. 그런데 어떤 탄력성을 나중에 더 공부하면 영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던데 분수인데도 이게 뭐냐면 방향 비교할 때 그런 거라고.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기 비교한다. 우리 원래 주수는 수익성 주수는 크기 비교입니다. 뭐와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빼기는 뭐와 비교하고? 무조건 0과 비교하고.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의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한다. 근데 분수라도 방향 비교는 0하고 비교한다. 얘하고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란 말은 0보다 크다는 뜻.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0보다 작다는 뜻. 걔는 방향 비교. 근데 지금은 방향 비교가 아니라 크기 비교. 어느 게 더 크냐? 분자가 크면 1보다 크고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고.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럼 수익성 지수법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를 뭐와 비교하여? 1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자, 지금까지 묻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이거 계속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 테스팅하지 마세요. 싹 다 지워버립니다. 진짜로. 진짜 지워볼까? 한번?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세 번째 뭐 설명할 거냐면 내부 수익률법 일단 쓰자마자 지워버릴까요? 진짜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말. 아셨죠? 말. 그 막 열심히 말하면 기억에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열심히 수업 잘 들어도 안 남아. 안 남아도 들으세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막 베끼시면 들어가지도 않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막 봐봐요. 이제 책이 바뀐다. 이제 좀 이따 1월에 가면 책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써. 3월에 가면 프린트를 막 착 나가면 그다음 프린트에다 또 써.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7월에 와서 계론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씨. 막 그런다 이제 진짜.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세 번째 할 게 뭐예요?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가 작아서 이쪽으로. 요거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내부 수익률법은 뭐냐? 요 지금 지우지만 요게 계속 크판이 더 커서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제가 믿지는 않죠. 자, 좀 이따 또 하면 되죠. 자, 내부 수익률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에 대해서 합시다.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이란 개념이 뭐냐? 내부 수익률은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영어로는 약어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쓸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내부 수익률 말하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살짝 가릴게요. 뭐예요?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은 다 뭐게요? 기대 수익률이야. 그럼 앞으로 내부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 왜 기대 수익률인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했대요. 1,000만 원을 투자했대 어떤 사람이. 그런데 1년 후에 1,100만 원이 수익이 예상된대. 1년 후에 1,1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 막 그렇다고 친다면 몇 퍼센트 수익이 예상되나요? 10%. 우리 어떻게 하냐면 투자한 돈, 투자액 분의 수익. 그게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럼 투자한 돈을 분모로 하고 분자의 수익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10%. 근데 이 10%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이제 예상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투자한 돈과 1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 1,100만 원 사이 내부에서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내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내부 수익률과 대응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수익률이게? 아니 내부 수익률과 대응되는 단어. 아니 서로 상하고 반대가 되거나 대칭이 되거나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어떤 말이 그것과 대응되는 말일 것 같아요? 외부 수익률도 있겠지. 이해가셨어요? 그럼 외부 수익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럼 외부 수익률의 대표적인 예가 뭔데?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어떤 것에 내부냐면 지금 투자한 돈과 예상되는 수익 사이 이 내부에서 기해졌다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 그러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내가 정한 거 아니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투자의 기회비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아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한 돈과 예상되는 수익 사이 내부에서 구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현금 나가는 거고 요건 들어온 돈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면 내부 수익률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현금 유입의 현값하고 현금 유출의 현값을 갖고 따진다 그랬죠. 이 둘을 같게 만드는 수익률. 근데 여러분 수익률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를 얘와 같게 만들려면 현재 가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치 하는 것은 할인이라 그랬어요. 할증이라 그랬어요. 할인할 때 적용되는 율은 무슨 율이라고 불러요? 할인율. 할증할 때 적용되는 율은 할증률. 할증률의 대표적인 예가 수익률이고 할인율 대표적인 예는 할인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이자율 같은 것도 할인율로 사용되는데 어떤 게 할인율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냐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언제 설명하냐면 기본 심화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할인율, 할증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그때의 수익률 내지는 이자율을 뭐라고 부른다? 할인율.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이자율 내지는 수익률은 뭐라고 부른다? 할증률. 다시 한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율.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과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 그게 뭔데? 내부 수익률.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수익률인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는 그냥 수익률이란 말만 있어요. 근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똑같은 수익률의 명칭이 할인율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내부 수익률이라 불러요. 천천히 다시 말해봐요. 뭐를 어쩌다고 해? 뭐하고 같게 만들어요?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순현가가 뭐게? 0. 그러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두 번째 표현이 뭐라고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뭐게?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세 번째 표현 뭐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자, 천천히 적지 마세요.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절대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나 입력하세요. 적지 마세요.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 봐 적거든요. 근데 적는 데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또 할 거거든. 그럼 또 할 거야. 다음번에 또 할 거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같아요. 또 할 거야. 그러면 계속 또 할 거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입력하시라고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입력을 몇 번 해야 될지 몰라. 진짜라니까. 이게 딱 입력 딱 들었는데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요. 항상. 자, 듣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입력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부 수익률을 부르는 말 세 가지. 첫 번째,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든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니까 시험에. 첫 번째는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든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는 다음 연도는 그렇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순현가라 0으로 만든 할인율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 연도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르면 아씨 뭐야, 어떤 건 0하고 비교하고 어떤 건 1하고 비교하고 막 헷갈려. 그런데 의미를 알면 빼기는 0하고 비교하고 나누기는 크기 비교할 때 1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 내부 수익률이 알고 보면 실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면 우리 기대 수익률은 투자 결정할 때 뭐하고 비교했죠? 그렇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로 0이나 2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률은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처럼 수익률자가 나왔는데 0하고 비교한다든지 1하고 비교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인 걸 안다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채택이요, 기각이요? 투자 채택이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요구 수익률은 이것과 대응되는 표현으로 쓴다면 외부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투자하고 안 하고 기각이에요. 그럼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한다 그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그랬죠. 말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이 뭐냐?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그럼 순현가법이 뭡니까? 순현가를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그럼 순현가는 뭡니까?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거.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뭡니까?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수익성 지수는 뭔데요? 현금 유입의 현가합 나누기 현금 유출의 현값. 얘를 분자로, 얘를 분모로. 따라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 분의 현금 유입의 현값. 그게 수익성 지수. 이해가셔요?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뭔데요? 첫 번째,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현재 가치로 할인하니까. 두 번째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세 번째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라는 의미도 알고 계십시오.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순현가는 뭐하고 비교하고? 0하고 비교하고 빼기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입니다. 크기니까 뭐하고 비교하고? 크기 1과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뭐와 비교하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고. 절대 0이나 1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입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현금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전부 다 현재 가치였기 때문에 할인입니다.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화폐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를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데 투자 시점이 현재이므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그런데 따질 때 투자 후 3단계인 취득, 운영, 처분 모두 다 고려합니다. 그러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예상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모두 보유한다. 맞죠? 틀려요? 맞죠? 예상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하죠. 나가는 돈, 들어온 돈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죠. 그러니까 정교해요. 그 대신 복잡해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런데 순현가법에서 순현가가 뭐냐? NPV라고 읽으며 뜻은 현금 유입의 현값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값. 순현가법의 투자 결정은 뭐와 비교하죠? 순현가를 0과 비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작으면 기각.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PI라고 표시하며 분수, 뭐분의 뭐죠? 현금 유출의 현값 분의 현금 유입의 현값. 중요한 걸 분자에 쓴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크기 비교는 분수는 뭐와 비교하죠?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유입이 크니까 채택이고 1보다 작으면 기각. 적어도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영어로 IRR로 표시하고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두 번째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세 번째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을 뭐와 비교하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한다.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는 뭐와 비교하고?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는 뭐와 비교하고? 1과 비교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뭐와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수익률은 수익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절대 0하고 1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것의 큰 틀과 개요, 그 다음 용어에 관한 기초 배경입니다. 요거 계속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용어가 이제 좀 익숙하게 들렸다, 거부 반응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할 자신 있어.
근데 이 부분이 용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다음부터는 잘하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꼭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쉬셨다가 계속해서 이제 어림셈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